자, 호랑이와 사자 꿈이 태몽표상으로 많이 등장되고 있는데요. 호랑이와 사자는 맹수이자 백수의 왕 같은 존재로 상징적 의미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와 사자 태몽으로 태어난 아이는 장차 어떠한 권세, 명예, 성공을 상징하며 태몽에 등장되는 경우에 아이가 장차 커다란 능력을 지닌 사람이 될 것을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일 확률이 높지만 호랑이와 사자도 암놈, 순놈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자아이가 출생한 경우에 좀 활달하고 걸걸하고 씩씩한 성격의 남성적 성격의 소유자가 된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수사자의 갈기를 받대든지 호랑이의 불알을 받대든지 이렇게 수컷의 생식기를 봤을 경우에는 100% 아들을 낳게 되겠습니다. 또한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태몽표상에서 작고 앙증맞고 귀여운 표상은 여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새끼 호랑이인 경우에 딸, 또 커다란 호랑이인 경우에는 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역시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태몽표상에서는 아들인 경우에 작은 호랑이보다는 커다란 호랑이가 보다 큰 능력과 그릇을 지닌 인물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와 사자의 태몽표상에서는 크고 늠름하고 아주 건강한 호랑이가 좋다고 하겠습니다. 자, 태몽의 꿈의 몽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호랑이를 타고 대궐이나 큰 저택 등의 대문으로 들어간 태몽이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태아가 장차 협조자나 정당 단체의 추대를 받아 호랑이 탄 거죠. 큰 대궐이나 큰 저택은 큰 기관이나 단체의 우두머리로 출세할 것을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호랑이가 방으로 들어오는 태몽이다. 호랑이는 훌륭한 인물, 큰 권세, 큰 직책, 큰 업적이나 작품 따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몽인 경우에 그러한 인물이 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태몽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라면 호랑이로 상징된 어떠한 권세가나 어떤 귀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방문되는 일로 실현된다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출마한 사람이 이런 꿈을 꿨다면 당선이 100% 아닌 200%, 300% 확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호랑이가 나타났다가 사라진 태몽이다. 사라졌다는 게 좋지 않습니다. 태몽표상에서는 형체가 온전하게 있는 것이 좋습니다. 사라지거나 깨물어서 이렇게 부서졌다, 이런 경우에 유산이나 요존하는 일로 실현된다 하겠습니다. 선조 때 의병대장이었던 김동영 장군 형제의 태몽 꿈이 집안으로 들어온 2마리의 호랑이가 사라진 꿈이었습니다. 김동영 장군이 역적으로 몰려서 처형당하는 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 우리 조선조 역사 보면 통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네 번째, 호랑이 2마리를 한꺼번에 안는 태몽이다. 그래서 이 경우에 쌍둥이를 출산하거나 아니면은 첫 아이 가질 적에 이렇게 한꺼번에 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형제를 갖다가 또는 2딸을 갖다가 두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호랑이의 태몽이었으니까 장차 높은 관직에 오르거나 권세를 누리게 되는, 또 능력이 아주 뛰어난 인물이 될 것을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호랑이 새끼 2마리에게 젖을 먹인 꿈이다. 그래서 이렇게 2마리에게 젖을 먹였을 경우에 쌍둥이를 낳을 수가 있고 또는 형제나 남매를 낳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호랑이 새끼 2마리에게 젖을 물렸지만은 젖도 각각 물렸으니까 호랑이 새끼로 상징되는 2 형제가 그 성격이 용맹스럽고 의식주가 풍족함에 오를 것이다. 스승이신 한권덕 선생님의 글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호랑이가 물거나 호랑이를 삼키거나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는 꿈이다. 이런 꿈을 꿨을 때 가임 여건에 있는 상황이라면 태아표상으로 태몽꿈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시부모나 친정부모 또는 가까운 다른 사람이 태몽을 대신 꿔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꿈을 처녀가 꿨을 경우에 호랑이로 상징된 이 사람과 인연을 맺게 된다 하겠습니다.
또 호랑이한테 물리는 꿈이 안 좋게 실현된다면 호랑이로 상징된 조폭이라든지 아주 흉포한 놈에게 시달림을 당하게 되는 일로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호랑이를 삼키는 꿈은 좋겠습니다. 호랑이로 상징된 권세나 이권을 얻게 되는 일로 실현되겠습니다. 또 호랑이에게 물리거나 잡아먹혔다는 것은 그 영향권 속에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권이나 재물을 얻게 되거나 꿈속의 호랑이가 어떤 병마의 상징으로 등장된 경우에 질병에 시달리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요. 이렇게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는 꿈을 꿨을 때 좋게는 이권이나 권세를 얻게 되지만 이것이 병마의 상징일 경우에는 코로나19 몹쓸병에 걸리게 되는 것도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좋게는 작가의 경우에 방송국에 출연하게 된다든지 호랑이로 상징된 큰 기관 단체 방송국에 출연하게 된다든지 신문사에 연재하게 된다든지 방송국이나 신문사나 어떠한 권세, 권력의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호랑이로 상징된 큰 어떤 거대한 곳과의 인연이 맺어지게 된다. 이 경우에 안 좋게는 깡패나 병마에 시달리는 일로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증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쪽 다리가 쩔룩이는 호랑이의 태몽이다. 태어나서 성장 과정에서 다리를 다치게 되는 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참 태몽이 신비합니다. 유리상자 안에 갇혀있던 호랑이가 뛰쳐나오는 꿈이다. 여기서 유리상자라고 했는데 현실에서는 체중 미달로 인큐베이터에 좀 들어가 있다가 나오는 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유리상자, 인큐베이터가 좀 이렇게 완벽하게 좀 보호된 유리상자 같은 거 아닌가요? 또 다른 사례에 보면은 이 항아리 안에 뱀이 너무 커서 꺼낼 수 없던 꿈은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하는 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호랑이 한 마리가 새끼 호랑이를 품에 안고 혀로 핥아주고 있는 꿈이다. 원래는 소가 송아지를 핥아준다고 해서 한자성어로 지독지정이란 말이 있는데요. 어떠한 지극정성으로 보살핌을 받는 아들을 낳게 된 거죠. 아들이 새끼 호랑이의 상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품에 안고 혀로 핥아주는 지독지정이라는 한자성어처럼 아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주게 되는 이러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호랑이를 알아온 꿈으로 딸을 출산했다. 낚시를 하고 있는데 새끼 호랑이 한 마리가 떠내려와서 시아버님이 집에 와서 아이 아빠에게 줬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한 지 5년 2개월 만에 딸을 낳게 됐습니다. 아마도 암놈 호랑이였을 겁니다. 그런데 호랑이 태몽이니까 이 여아가 한 칼 있는 성질을 부릴 때는 드센 성품을 지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호랑이 2마리를 안고 도망친 꿈이다. 태몽으로 딸 쌍둥이를 출산했다. 2마리였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경우에 쌍둥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연년생으로 2 자녀를 낳게 됩니다. 이렇게 첫 아이 가질 때 태몽을 한꺼번에 꾸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도망을 쳤다 그랬는데요. 만약에 이때 엄마 호랑이한테 새끼 호랑이 한 마리 뺏겼다. 이렇게 되면은 2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잘못되는 일로 실현됩니다. 또 이렇게 동생이 대신 태몽을 꿔준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꿈꾸는 능력이 좀 떨어진 사람들은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6번째, 호랑이에게 물리는 꿈으로 아들을 출산했다. 여기도 고모가 대신 꿔준 거죠. 고모가 호랑이한테 물리는 꿈을 꿨는데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랑이도 아들, 딸 번갈아 나오죠. 호랑이도 암놈과 순놈이 있으니까 아들, 딸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틀림없는 거는 호랑이의 태몽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조금 그래도 좀 기가 세고 좀 담대하고 또는 그릇이 크거나 어떠한 능력이 좀 뛰어난 이러한 성격 특성이나 행동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랑이를 잡는 꿈으로 태몽으로 아들 출산이다. 덤불 속에 호랑이 한 마리가 있었다. 할머니는 무서워했고 할아버지는 호랑이를 잡아야겠다고 그 호랑이를 덥석 잡았다.
이렇게 잡았으니까 태몽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호랑이가 핥아주는 꿈으로 아들 출산했다. 자, 방안이 꽉 찰 정도로 큰 호랑이가 들어와서 내 몸을 핥아 주었는데 호랑이라는 두려움도 없이 마음이 편했고 그대로 누워 있었다. 자, 잠에서 깨어난 후인 지금도 그 꿈이 생생하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태몽 꿈의 특징이 생생하고 강렬한 특징이 있습니다. 아들을 출산했다라고 했는데요. 순놈 호랑이였을 겁니다. 또 등장된 호랑이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았고 마음이 편했다. 장차 호랑이로 상징된 이 자식이 부모에게 아주 지극한 효성으로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것을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호랑이가 아주 무서웠다 그러면 태어난 자식이 자신의 뜻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자식을 대하는 데 있어서 벅찬, 심에 붙이는 그러한 일로 실현된다 하겠습니다. 자, 9번째, 사자를 타고 달리는 꿈이다. 아들이나 딸이나 모두 사자 꿈을 꿨다고 하네요. 첫째 때는 제가 사자를 타고 달리고 있었다. 아주 좋습니다. 둘째 때는 사자 2마리를 데리고 가는데 한 마리는 괜찮은데 한 마리는 꼬리가 없더라고요. 내심 딸을 바래서 사자 꿈이지만 꼬리가 없으니까 딸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정말 예쁜 딸을 낳았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꼬리가 없어서 딸을 낳았다는 것이 올바른 해몽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둘째 가질직에 사자 2마리를 데리고 갔으니까 또 뭐 셋째를 갖다가 두게 된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꼬리가 없다는 거는 사례 보게 되면은 인생길에 아주 안 좋은, 뭐 이혼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뭐 자살의 시도가 있거나 좀 안 좋게 진행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꿈속에 나타난 동물의 표상이 온전한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꿈속에 나타난 호랑이나 사자가 눈이 한쪽이 좀 이상하더라, 이런 태몽을 꿨다면 신비하게도 아이가 성장 과정에 있어서 뜻밖의 사고로 눈을 다치게 되는 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10번째, 사자 2마리가 다가온 꿈이다. 태몽으로 아들을 출산했네요. 임신을 하고 있는데 검사를 안 받아서 몰랐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태몽이지 몰랐는데 이 꿈에 관해서 좀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벌써 태몽은 꿈의 기억이 아주 생생하고 강렬해서 이게 뭔 보통 꿈이 아니다라고 본인이 알게 됩니다. 너무 이렇게 꿈에 관해서 좀 무지하다고 할까요? 관심이 없으니까 뭐 이게 태몽이 아닌가, 이렇게 태몽 얘기하면서 이 꿈도 잘 기억 안 나는 거 얘기하는 경우는 태몽이 아닙니다. 뭐 어거지 같지만 사자 2마리가 다가온 꿈이 처한상에 따라서 태몽이 아니라 어떤 두 남자가 다가오는 일로 실현될 수도 있고요. 두 가지 어떤 일거리 대상을 떠맡게 되는 일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태몽이냐 아니냐 구분하는 거 간단합니다. 꿈이 생생하고 강렬해서 20년 30년 후에도 기억할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태몽이 된다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 이런 꿈을 꿨는데 아들을 낳았답니다. 남성적인 성격이 유달리 강한 사나이 중에 사나이입니다. 뭐 이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었으니까 자식이 자신의 뜻에 따른다기보다는 조금 제멋대로 내지 어떠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제 멋대로 하는, 자식이 하는 일에 이렇게 어떤 간섭을 할 수도 없고 제 멋대로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는 그러한 행동 특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서 2마리가 왔다고 그랬는데 이제 아들을 낳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장차 또 자녀를 하나 더 두게 되거나 아주 드물게는 2사람의 능력을 지닌 아이를 뜻하는 경우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쌍둥이거나 장차 또 자녀를 두게 되는 일로 실현된다 하겠습니다.
자, 11번째, 호랑이 2마리가 나란히 앉아있는 꿈이다. 여기 딸을 출산했는데요. 여기도 임신했다고 말씀드리니까 태몽인지는 모르겠지만 호랑이 꿈을 꾸셨다. 꿈꾼 시기가 임신한 시기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다시 또 얘기합니다. 태몽인지 아닌지 구분은 간단합니다. 꿈이 생생하고 강렬하면은 태몽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부부가 잠을 자기 위해서 침실로 들어가는데 호랑이 2마리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호랑이가 해를 가하거나 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저희 부부도 덤덤했다 합니다. 자, 이렇게 부모에게 해를 가하지 않았다. 좀 순종적이고 착한 아이가 될 것을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꿈을 꾸고 딸을 낳았는데 좀 순한 면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그래도 호랑이 태몽이니까 사나운 면도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하고요. 제 의견입니다만은 2마리가 나란히 앉아있는 태몽이었으니까 이 경우에 쌍둥이라든지 또는 장차 한 아이가 더 출생하게 될 것을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12번째, 호랑이 2마리가 들어온 꿈이다. 친구가 이 결혼식을 올리기 며칠 전에 시아버지 되실 분이 꿈을 꿨대요. 문 밖에서 쾅 하는 소리가 나서 봤더니 큰 호랑이 2마리가 대문 안으로 들어오고 있더래요. 시아버님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고 하더군요. 결혼하고 나서 5, 6개월 후에 친구가 임신을 했는데 아들일 것 같다고 해요. 몇 년이 지난 친구는 아들 2명의 엄마가 되었어요. 자, 이렇게 시아버지가 태몽을 꿔줬죠. 대신 꿔주기도 합니다. 또 호랑이 2마리니까 형제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무서워 벌벌 떨었다고 했듯이 장차 좀 용맹하고 쩌렁쩌렁한 2 아들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다만 큰 호랑이였으니까 큰 인물이 되리라는 것은 옳지만 호랑이 꿈이 반드시 아들은 아닙니다. 호랑이도 암수가 있으니까 여아를 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 태어난 그 여아가 아주 성격이 괄괄하든지 좀 드세고 억세고 아주 강인한 이런 성품의 소유자가 될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좀 특이한 사례는 결혼식을 앞두고 이런 꿈을 꿨는데 꿈의 실현이 한 5개월여 뒤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길어야 한 3개월 안에 웬만큼 실현되는데 이렇게 태몽으로서 이렇게 5개월 실현된 사례는 아주 드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자, 13번째, 호랑이가 먹어버린 새끼 호랑이다. 태몽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또 친언니의 태몽을 대신 꿔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특이한 태몽이 있는데요. 꿈을 살펴보면 호랑이에게 쫓겨서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아래는 호랑이가 입을 쫙 벌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디서 작은 호랑이가 대신 떨어지면서 큰 호랑이가 넙죽 받아먹는 꿈이었습니다. 참 태몽이 아주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 김일성과 박정희 대통령이 동침하는 꿈을 꾸고서 태몽으로 실현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는 아름다운 호수를 봤다, 아름다운 산을 봤다, 이렇게 자연물의 태몽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처럼 이렇게 작은 호랑이가 큰 호랑이의 입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태몽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태아의 상징 표상이 아주 큰 호랑이로 봐야 될 텐데요. 큰 호랑이가 작은 호랑이를 이렇게 집어삼켰으니까 그나마 좋은 태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4번째로 트럭에 철장 속에 호랑이를 다시 넣어준 꿈이다. 태몽으로 딸을 출산했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호랑이를 철장에 실은 트럭이 지나가더라는 거죠. 그때 트럭 위에 철장문이 열리면서 호랑이가 튀어나와서 엄마한테 안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호랑이를 잡아서 다시 철장에 넣어줬다고 하네요. 조금 안 좋습니다. 호랑이를 다시 철장에 넣어줬다고 하니까 이 철장이라는 게 뭔가 갇힌 공간이지 않습니까? 꿈속에 등장된 그 태몽표상인 호랑이는 엄마한테 다가가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엄마가 자식을 갖다가 좀 멀리하는 그러한 일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본인의 이야기로
글재주도 있고 재물도 있는 편인데 인생길에서 어머니와의 갈등이 심하다고 합니다. 또 본인이 우울증이 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장이라는 공간에 갇힌 호랑이 태몽이었기에 좀 활달하고 왕성한 사회활동보다는 어떠한 좀 은둔의 그러한 인생길이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5번째, 사막에 앉아있는 3마리의 사자 중에 한 마리가 빙그레 웃고 있었던 어떤 부인의 꿈이다. 스승이신 한권덕 선생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태몽으로 3마리였으니까 삼형제의 자식을 두게 됐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그렇게 속을 많이 썩였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사자가 빙그레 웃고 있는 미소가 아닌 좀 조롱하는 듯한 웃음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꿈이 태몽이 아니라 어떠한 화류계 여성이 이런 꿈을 꿨을 경우에는 3마리의 사자로 상징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부터 시달림을 받게 되는 일로 실현된다 하겠습니다. 저 또한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 사장이라면 사자가 일거리 대상의 상징으로 등장된 경우에 기계 3대를 갖다가 들여오지만 그 중에 다른 2대는 멀쩡하지만 기계 한 대가 자꾸 고장난다든지 애를 먹이는 그런 일로 실현된다 하겠습니다. 호랑이와 강을 건너다가 떨어진 꿈이다. 태몽으로 요절하고 있습니다. 꿈에 호랑이와 강을 건너는데 다 건너와서 강 언덕에서 호랑이가 갑자기 언덕에서 미끄러져 내렸다. 손으로 잡아 올리려고 했으나 아슬아슬하게 손에 잡히지 않고 결국은 강을 건너오지 못하는 꿈을 꾸었다. 태몽으로서 좋지 않은 전개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남아를 낳았지만은 일주일 후에 죽게 되는 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고전소설에 옥단춘전에 좀 유사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호랑이하고 용이 싸우다가 용은 승천하고 호랑이는 그냥 강물에 빠지는 그러한 이야기가 옥단춘전의 소설 맨 앞부분에 나옵니다. 결국은 그 호랑이로 상징된 못된 그 김진희가 관직에는 먼저 나아가지만 친구인 이혈용에 의해서 파직되는 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춘향전의 아류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춘향 대신 옥단춘이라는 그 기생이 등장하고 이몽룡 대신에 이혈용이라고 하는 선비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태몽표상에서 호랑이가 강물에 빠지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꿈의 상징에서 물에 빠지는 꿈이 안 좋습니다. 교통사고로 실현된 사례가 있고요. 이때 물이 시커먼 물이거나 흙탕물인 경우에는 어떠한 사고나 우환이 크게 일어날 것을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17번째, 꼬리가 잘린 호랑이의 꿈이다. 태몽으로 딸을 출산했답니다. 근데 태어난 성격이 좀 걸걸한 여성이 될 것을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몽에서 학을 보고 태어난 태몽이라면 좀 여성이 차분하고 고고한 기품의 여성, 그런데 호랑이 태몽의 여성은 적극적인 성격의 여성으로 살아갈 것을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군이나 또는 여경, 경찰관 또는 형사, 이렇게 좀 여성 그 파이터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여성 권투 선수, 여자 축구 선수, 이렇게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이러한 인생길을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꼬리가 잘린 호랑이의 꿈이다가 좀 안 좋은 표상이 된다 하겠습니다. 현실에서는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태몽꿈의 표상과 일치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태몽꿈을 통해서 태어날 아이의 일생이 예지된다는 사실은 꿈의 미래지적인 성격을 단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른 태몽으로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뱀의 꼬리를 때리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태어난 아기가 잘 걷지 못하게 되는 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새삼 꿈의 신비로움에 전율을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사례를 든 바 있는데요. 어떤 분의 태몽에 건너방에 뭐 사슴인지 동물이 있었는데 스르르 장지문이 닫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건너방에 사슴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사내아이를 낳았는데 18살이 될 때 유교가 터집니다. 그래서 유교 때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죽은 줄 알고 지냈는데 50여 년이 지나서 남북 이산가족 찾기 행사할 때 북한에서 남쪽에 부모를 찾는다고 나온 거죠. 알고 봤더니 유교 때 의용군으로 끌려가서 죽지 않고 다시 북쪽으로 넘어가서 살다가 50여 년이 지나서 남쪽 부모 만나겠다고 나온 거죠. 참 태몽이 무섭지 않습니까? 자, 18번째, 호랑이가 팔을 깨무는 꿈으로 딸을 출산했다. 그러니까 호랑이도 암놈 순놈 뭐 참 번갈아 나옵니다. 그래서 호랑이 태몽이 반드시 아들은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랑이가 팔을 깨무는 꿈을 꾸고 딸을 낳았는데, 근데 태몽이 호랑이 태몽이니까 한승깔합니다. 온순하다가도 갑자기 좀 무섭게 좀 돌변하는 그러한 기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호랑이처럼 어떠한 좀 담대하고 좀 스케일이 크고 태몽으로서는 뭐 좋다고 하겠습니다. 호랑이가 백수의 왕이니까요. 자, 19번째, 호랑이가 산에서 과일 바구니를 물고 있던 꿈이다. 태몽표상에서 과일 그러면 재물이나 이권의 상징도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랑이 태몽도 좋은데 그 호랑이가 과일 바구니를 입에 물고 있었으니까 그냥 보너스로 재물이나 이권, 어떠한 능력이나 재주를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연예인 장근석의 태몽이 된다 하겠습니다. 자, 커다란 호랑이가 한 마리 뛰어내려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이었다. 영화배우 신은경 씨의 아들 낳은 태몽이 되겠습니다. 커다란 호랑이, 능력이 있고 그릇이 크고 좋은 표상이라 하겠습니다. 호랑이 떼들이 집으로 들어가는 꿈이다. 또 태몽으로 딸을 출산했습니다. 그래서 축구스타 안정환 어머니가 꾼 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꿈을 꾸고서 3일 후에 며느리의 임신 소식을 알게 되는 거죠. 자연분만으로 건강한 딸을 출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계속해서 뭐 호랑이 태몽으로 아들, 딸, 아들, 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호랑이와 사자 꿈의 태몽이다. 태몽으로 호랑이와 사자 꿈을 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몽 꿈을 엄마와 언니가 각각 호랑이와 사자 꿈을 꿨다. 그래서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것 같다. 올바른 해몽이라 하겠습니다. 아들을 출산했다. 근데 호랑이와 사자의 태몽이니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백수의 왕으로 그릇이 크거나 능력이 뛰어난 인생길을 걸어간다 하겠습니다. 백호 흰호랑이를 안아준 꿈이다.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래서 머리 큰 백호 한 마리가 무섭게 쫓아오는데 친근하게 안아줬다. 그래서 깨고 나서 태몽이라는 걸 느꼈다. 꿈이 생생하고 강렬했을 겁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호랑이 태몽으로 아들 낳을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좀 여담이지만 제가 이전에 아주 방송에 출연을 많이 했었는데요. 모 방송에서 그 산후조리원에 들려서 태몽하고 실제 아들 딸 낳은 거 100명의 사례를 갖다가 뽑아가지고 저한테 와서 뒤밀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꿈의 몽, 태몽을 잘 하시니까 어디 태몽 갖고서 아들 딸을 한번 맞춰보라고. 그래서 제가 태몽으로 아들 딸을 갖다가 구분하는 게 절대적이지 않다. 남성적이냐 여성적이냐를 보여주는 거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단서를 달고 100명분을 갖다가 제가 봤을 때 아들 딸을 갖다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 85% 정도? 그러니까 한 15%는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은 꽃꿈이라고 그래서 반드시 딸이 아닙니다. 꽃꿈을 꿨는데도 좀 여성적인 성품의 남아가 되든지 또는 아주 얼굴이 이렇게 귀공자,
아주 미남자의 아이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뭐 이희재, 변진섭, 그 다음에 뭐 김진, 이러한 연예인들이 꽃의 태몽으로 태어났습니다. 또 앞으로 나오겠지만 홍충민, 여자 연예인인데 부모가 호랑이 태몽을 꿨습니다. 그래서 호랑이 태몽으로 당연히 아들 날 줄 알고 홍충민으로 남자의 이름을 지어놓은 거죠. 그랬는데 태어난 아이가 여자아이가 나온 거죠. 3일 동안 집에 안 들어왔답니다. 이렇게 태몽으로서 아들, 딸을 갖다가 구분하는 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자, 이 꿈에서는 커다란 백호이니까 장차 큰 인물로 부귀와 권세를 누릴 좋은 태몽이라 하겠습니다. 친근하게 안아줬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만약에 이때 호랑이를 쫓아냈다 그러면 뭐 유산하거나 성장 과정에서 요절하는 일로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 자, 호랑이 사자 꿈의 태몽의 실증 사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호랑이를 데리고 이산저산을 넘나드는 꿈이었다. 가수 패티김의 태몽이 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꿈에 큰 호랑이를 옆에 데리고 이산저산을 훌쩍훌쩍 넘어 다니셨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세계 곳곳을 누비며 공연할 제8자를 이렇게 태몽으로 예지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예, 올바른 해몽이 되겠습니다. 산의 상징이 거대한 기관, 단체, 국가 등의 상징에 부합합니다. 또 이러한 산을 넘나드는 것으로 산으로 상징된 국가나 거대한 기관, 단체를 초월해서 이루어내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호랑이 태몽이었지만 남아의 출생이 아닌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덩치가 큰 외모와 또 시원시원하고 통 큰 배포의 패티김을 보면 또 카리스마도 있죠. 커다란 호랑이의 태몽 표상과 좀 일치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 다 속여도 태몽은 속이지 못한다. 제가 우스갯처럼 하는 말입니다. 자, 담 밖에서 호랑이가 포효하는 꿈이다. 미국의 태권도 대사범 이진구 씨의 태몽이 되겠습니다. 어머니의 태몽에 아주 높고 단단한 담 안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담벼락이 무너지도록 호랑이가 아주 커다란 소리로 담 밖에서 울부짖었다는 거죠. 그 울부짖는 것으로 보아서 몸집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이 태몽을 두고 말하기를 담 밖에서 호랑이가 포효를 했으니까 필시 이 땅을 벗어나서 더 넓은 땅에서 이름을 날릴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죠. 자, 태권도로 세계를 정복한 한국의 그랜드 마스터 준리 자서전에 나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호랑이가 집으로 들어온 꿈이다. 그래서 아들인 줄 알았더니 딸을 낳답니다. 그래서 허준의 아내 역으로 활동한 연예인 홍춘민의 태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랑이 태몽으로 남아가 태어날 줄 알았는데 딸이 태어난 거죠. 호랑이도 암수가 있기 때문에 호랑이 꿈이라고 해서 다 아들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아들일 가능성이 많지만 성격이 좀 괄괄하거나 남성적인 성품을 지닌 가능성이 많습니다. 호랑이 태몽이니까 그래도 어떠한 분야에서건 두각을 나타내는 능력이 뛰어난 이러한 인생길을 걸어간다 하겠습니다. 호랑이가 백수의 왕이지 않습니까? 자, 26번째, 하얀 호랑이 새끼 2마리를 꺼내서 뒷산에 풀어주는 꿈이 있다. 차태현 씨의 태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쌀독에서 솜털이 하얀 호랑이 새끼 2마리를 꺼내어서 뒷산에 풀어주는 태몽을 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호랑이 새끼 2마리였기에 혹시 쌍둥이나 두 형제 꿈으로 추정을 하고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차태현의 가족관계는 이남 중에 둘째로 형이 있습니다. 이로서 보면은 형을 임신했을 때 장차 두게 될 자녀의 태몽을 한꺼번에 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사례로 이효리 씨의 태몽이 공작새 3마리가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태몽이었답니다. 그런데 그의 그 어머니가 큰 언니를 낳을 때 한꺼번에 꾼 겁니다. 그래서 자매 셋을 낳게 될 것을 예지한 태몽 꿈이었습니다. 이효리 씨가 막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아마 3번째 공작새가 제일 예뻤을 겁니다. 그러니까 셋째 딸이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죠. 선인의 사례로 뭐 보름달이 만약에 5개 떴다. 근데 3번째 달이 유난히 밝고 컸다 그러면
그 셋째 딸이 왕비가 되거나 커다란 인물이 될 것을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27번째, 두 마리의 호랑이가 방에 들어왔다가 사라지는 꿈이었다. 의병대장 김덕령 장군의 태몽이 되겠습니다. 어머니 꿈에 두 마리 호랑이가 방에 들어왔는데 사라지는 꿈을 꿨습니다. 이렇게 이런 경우에 장차 요절하거나 유산하거나 인생길이 좋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두 마리가 들어온 꿈처럼 이후에 형제를 두게 되었는데 동생인 김덕령이 임진왜란 때 의병대장이 돼서 많은 공을 세웠는데 역적으로 몰려서 억울하게 죽게 되고 형도 의병대장으로 전사했죠. 자, 이렇게 호랑이가 사라지는 태몽이었기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8번째, 호랑이를 삼키는 꿈이다. 아주 좋습니다. 호랑이를 삼켰다는 건 호랑이로 상징된 권세와 능력을 자신의 소유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꿈을 꾸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훌륭하고 권세를 잡는 사람이 될 것이다. 전하는 야사에 진주에 사는 김진사가 대낮에 잠을 자다가 이러한 호랑이를 삼키는 꿈을 꾼 거죠. 그래서 좋은 태몽이라고 생각하고 내실로 들어가서 부인과 그 합방을 하려고 하니까 부인이 대낮에 그런 짓거리 한다고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쫓겨나오다시피 해서 사랑채에 나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마침 계집종이 물동이 이고 지나가니까 꽁 대신 닭이라고 그녀를 끌어들여서 관계했는데 그 몸에서 낳은 아이가 훗날 진주 병사가 됐다고 전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주 병사도 높은 벼슬이지만 더 나라의 대감이 될 수 있었는데 첩의 소생이라서, 그래서 이 꿈이 누가 지어낸 이야기라 하더라도 이런 꿈이 꾸어지는 것이 가능한 것이 꿈에서 이렇게 동물을 생기거나 음식물을 먹는다는 것도 태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오징어를 질겅질겅 씹어서 삼켰다. 이거 아주 X입니다. 또 뭐 호두를 깨물어 먹었다. 또 안 좋습니다. 통째로 삼켜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깨물어 삼킨다면은 그 태아는 온전하지 못하고 어디 다치게 되거나 잘못되는 일로 실현된다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의 입은 상징적으로 집안이나 가문을 상징하고 있고 입안으로 빨려 들어왔으니까 그러한 인물이 태어난다. 자, 스승이신 한권덕 선생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고전소설의 홍길동전에 있어서 홍길동전의 탄생도 이와 유사합니다. 낮잠을 자다가 청룡이 이렇게 품에 날라드는 꿈을 꾸죠. 좋은 태몽을 꿨다고 이제 내실에 들어가서 부인과 합방을 하려고 했는데 부인이 대낮이라고 거절하죠. 밖에 나와 있다가 때마침 계집종 춘섬이가 차를 갖다 올리기에 그 계집종하고 관계해서 낳은 아이가 바로 홍길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홍길동은 용의 태몽으로 태어난 아이죠. 그러다 보니까 홍길동이 이렇게 비범한 아주 뛰어난 능력의 인물이 된다는 것을 태몽으로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우리 민중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그러한 소설의 복선으로 태몽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전소설의 맨 첫 부분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비범한 태몽이 있었다는 거로 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옥담춘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용이 호랑이하고 싸우다가 호랑이를 물리치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서 이열용이 기생인 옥담춘의 도움을 얻어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김진희를 물리치고 높은 관직에 올라서 이름을 떨치게 된다를 고전소설 앞부분의 태몽으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호랑이 사자 꿈의 태몽을 마치고 호랑이 사자 꿈으로 재물이나 이권으로 실현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홍순례 박사 꿈의 몽에서 꿈에 관한 모든 동영상을 실증 사례에 바탕을 두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